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친 상처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상처는 아무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남겨지는 흉터인데요. 흉터는 그 자체로 어떤 위험한 증상이나 병은 아니지만 그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우울증 혹은 대인기피증 같은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상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흉터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형외과의 손대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이렇게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혹시나 넘어져서 흉터가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모는 이제 아이를 좀 티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흉터에 대한 고민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네, 뭐 그렇겠죠. 부모 심정은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바깥에서 잘 뛰어놀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게 네.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물론 이제 그러다가 상처가 조금씩 나기도 하고 하겠지만 초기 처치를 잘 해주고 관리를 잘 하면 대부분의 상처는 또 잘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결국은 잘 낫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흉터가 없을 수는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흉터가 어디에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분명 그 개인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여름새는 아무래도 노출의 계절입니다. 흉터가 있으신 분들도 고민되고 흉터의 네네. 위험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결국 흉터가 이제 신체에 노출되는 부위에 있으면 이제 제일 눈에 잘 띄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심리적으로 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얼굴이 제일 그렇겠고요. 또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도 늘 내놓는 부위입니다. 네. 특히 여름철 되면 이제 반소매 입어야 되니까 팔 부위 또 목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내 놓으니까 목 아래쪽에 있는 흉터도 이제 고민이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흉터를 가진 분이 여름철에 긴 옷을 입고 또 목에 스카프도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참 심리적인 그런 부담이 상당히 여름철 되면 이제 더 많으실 텐데 상당한 흉터는 사실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흉터 수술로서 이것을 감쪽같이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눈에 덜 띄게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형외과를 방문해 주시면 훨씬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넓고 무거운 장기라고 합니다. 네.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면서도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외부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실제 우리 피부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피부는 표피와 진피 이렇게 두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피는 이렇게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진피가 이제 이렇게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하 지방이 있는데 표피에는 보시면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어서 만약에 다쳤는데 피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표피층까지만 이제 침입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진피층까지 내려와야 동맥,
그다음에 정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진피는 굉장히 두껍고 여기는 콜라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제가 슬라이드를 더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수술을 하면서 표피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은 표피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진피입니다. 근데 이 진피 안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상처를 깊이 진피층까지 이제 깊이 입으면 이제 피가 나게 됩니다. 네. 네. 사실 뭐 표피, 진피, 콜라겐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람마다 회복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피부는 정말 재생력이 강하다는 생각이 네. 들곤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치유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지금은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지 그 회복 과정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이 그림은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이제 쉬울 것인데요. 상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수축과 상피화에 의해서 났습니다. 이 순서대로 쭉 보시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자, 이 정도 크기의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3일째, 8일째, 10일째, 12일째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처의 수축이라는 것은 상처가 점점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오므라지는 것과 동시에 이 상처의 변연부에서는 이렇게 상피가 이렇게 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상처는 처음 상처보다는 상당히 크기가 작아지고 그다음에 상피로 이렇게 완전히 덮여서 낫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이것을 이제 꼭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처를 언제까지 관리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 이 보시면은 세로축은 이게 반응이고 이 가로축을 잘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날짜가 1일, 3일, 10일이고 여기는 30일, 그다음에 여기는 300일입니다. 그래서 1년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표인데요. 표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인데, 자, 아까 이야기한 염증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염증기가 끝나기 전에 정식기가 이어서 이제 시작됩니다. 또 정식기가 끝나기 전에 이 성숙기가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해하실 것은 어쨌든 상처가 완전히 성숙하는 데는 1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베이고 긁히고 찢어지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흉터가 남는 경우가 네. 많이 발생할 텐데요. 외상으로 인해서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처는 급성 상처와 만성 상처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흉터하고 관련된 것은 주로 이제 급성 상처이기 때문에 급성 상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상처는 대부분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급성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결과로 찰과상, 열상, 화상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손을 이제 아스팔트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찰과상을 입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애는 이제 애들이 이제 그 뜨거운 물체, 주전자나 그런데 이제 손을 이렇게 접촉해서 닿여서 이제 이렇게 접촉 화상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열상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열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렇게 열상을 입었는데 상당히 이제 근육까지도 이렇게 열상을 입은 환자입니다. 네. 네. 보통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중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서 생긴 찰과상이 가장 많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별일 아니라고 치부해서 그대로 상처를 열어두고 진물이 말라붙는다.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둬도 괜찮은 건가요?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딱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일단 딱지가 앉았으면 딱지는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딱지 밑으로 아까 그 상피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지가 일종의 보호막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드레싱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은
딱지를 조금 눌러보면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떠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눌렀는데 그 안에 진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약간의 고름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 딱지는 빨리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딱지 밑에 진물이나 고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처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딱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사고로 인하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흉터가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흉터가 그냥 피부의 흉터가 아닌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교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마음의 상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죠. 좀 심한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마음의 상처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시민분들은 흉터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흉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큰 흉터를 치료하지 않으니까 큰 우울증까지 겪게 되더라고요. 흉터 치료는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흉터는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얼굴 흉터는 너무 오래 가고요. 좀 이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흉터를 안 남기려고 상처가 나면 깨끗한 물로 씻고 잘 소독을 하고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3살 더 될 때까지 자외선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줬습니다. 흉터 연고를 바르고 착색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교수님, 오래된 흉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래된 상처든 아니면 최근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가 되면 그것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상처 부위를요, 다쳤을 때 이렇게 햇빛을 많이 쬐면은 까매진다. 색이 침착돼 버린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그 침착되는 게 치료의 과정일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그게 점점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피부 표피가 벗겨진 그런 경우에는 그런 착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수술하고 나서 아물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외선을 철저하게 좀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흉터 치료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보통 피부를 지성, 건성 이렇게 좀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건조한 피부보다 지성의 피부가 흉터에 더 취약하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그 딱 두 가지로만 갈라지지는 않겠고 네.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차이가 굉장히 있겠죠. 심한 사람도 있고 뭐 좀 덜한 사람도 있지만 이 지성 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피지선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상처가 났을 때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성인 환자가 흉터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할 때도 그렇고 관리할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세심해야 됩니다.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있는 집에는 보니까 수분밴드를 꼭 구매해 두더라고요. 아이들이 워낙 다치니까. 아마 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봉합으로 인한 흉터나 상처 혹은 염증성 상처에는 이 수분밴드가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소변 밴드를 상비 치료 물품으로 집에 두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소변 밴드가 웬만한 상처에는 그거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염증이 있다든지 특히 이제 감염 상처, 진물이 난다든지 그런 데는 쓰시면 일단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해야 만약에 쓸 됩니까? 수도 있는데 쓰면 그 진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소변 밴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소변 밴드가 충분히 빨아들이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자주 교체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붙여놓고 괜찮겠지 하다가는 오히려 소변 밴드에서 그 진물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하면 상처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좀 찾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꿰맨 상처나 아니면 간단한 그런 상처에 소변 밴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로 인해서 생긴 흉터 있지 않습니까? 흉터나 혹은 또 튼살, 이게 너무 보기 싫거든요. 예, 예. 이 너무 보기 싫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타투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괜찮습니까? 문신하는 바늘이 피부로 들어가니까. 예, 피부에서 진피까지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완전히 성숙된 다음에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주위 분들은 또 타투를 해놓고는 후회한다. 예. 좀 너무 보기 싫다 그러는데 이 타투를 없앨 때도 흉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문신한 그 정도 크기의 흉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그걸 한 번만에 완전히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사하고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흉터에 대한 시민 인터뷰 만나봤습니다. 네. 사실 흉터라고 하면 얼굴에 좀 긁힌 자국이라던가 수술 자국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흉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흉터의 종류를 일단 형태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흉터가 그냥 이렇게 편편한 흉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늘어난 흉터, 그다음에 이렇게 깊게 드러난 이제 쑥 들어간 함몰된 거, 그다음 융기된 거, 뭐 이렇게 이제 형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흉터라는 것이 이제 남의 눈에 이제 얼마나 잘 띄는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제일 눈에 잘 띌 것 같습니까? 융기나 함몰도 좀 뜰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튀어나온 거, 그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된 거,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눈에 잘 띄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외상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흉터가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흉터가 결국은 생기는 것은 외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결국은 결정되는 겁니다. 초기에 얼마나 심하게 입었냐, 그거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것은 낫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례한다. 그래서 3주 이상 된 상처는 흉터를 남길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1, 2도 화상, 표청 2도 화상까지는 2주 내에 대부분 낫고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3도 화상, 깊은 2도 화상에서 3도 화상을 입으면 3주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다음 조직 결손 없이 1차 봉합으로 나은 열상 흉터는 그래도 이제 흉터를 적게 남깁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 결손이 심하고 피부 이식으로 나은 상태는 결국은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피부 이식을 하세요라고 이제 그 의사가 권할 때는 그것이 피부 이식을 하지 않고 나았을 때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네, 상처라는 건 앞서 말씀하셨듯이 수축기 내지는 상피화 과정을 통해서 점차 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거나 돌출되는 흉터들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돌출 형태의 흉터는 과연 또 왜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상처가 너무 깊지도 않고 초기 처치도 잘했고 그다음 그 수술하고 관리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그것이 이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유전적인. 흉터 체질이다. 뭐 이런 뭐 쉽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켈로이드입니다. 켈로이드.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가 있는데요. 앞가슴, 그다음에 이렇게 어깨에 주사 맞은 부위가 크게 되는 것도 이제 있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귀골이 했던 곳에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뚫고 이제 상처가 잘 나았으면 이것은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건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2차적으로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처가 낫는 그 과정 앞에 설명드린 그것이 상당히 교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이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이 과하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스탑이 해야 되는데 스탑을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콜라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런 경우고. 자, 켈로이드가 이제 그러면은 앞가슴이나 어깨에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결국은 피부에 힘이 많이 걸리는 곳에 이제 이것이 생깁니다.
근데 인체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인체는 가장 안에 골격이 있잖아요. 뼈에 골격이 있고 그다음엔 근육이 이제 그 위에 있고요. 그 위에 피부가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부를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을 이렇게 옷걸이에 걸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에 힘이 많이 가겠습니까? 어깨 부분에 많이. 어깨 부분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깨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프다고 좀 문질문질하거나 마사지를 해도 좀 위험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켈로이드가 살짝 커질 때 그것이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가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은 그것이 통증과 또 가려움증이 상당히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맞는 주사를 맞으면 그것이 좋아집니다. 네. 네. 수술은 부담스럽다. 흉터가 또 생기면 어떨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비수술적 치료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비수술적 치료는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수술적 흉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그 통증이 있을 때, 가려울 때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이것이 주사 맞을 때 조금 그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소 마취제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제 우리가 이 주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귀 뒤쪽에 이제 켈로이드가 생겼는데요. 이 주사를 이 켈로이드 그 속에다가 반드시 이제 이것을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속은 그 콜라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주사약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요령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 서너 차례 정도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높이는 줄어드는데 이 범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므라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다가 그럼 이게 계속 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시 또 이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로서 이제 하는 것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 그렇지만 환자에게는 통증과 가려움도 이게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로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다음 실리콘으로 된 그 제품들을 흉터 관리에 이제 사용하는데요. 실리콘 젤 시트 아니면 실리콘 겔 이게 두 가지인데 실리콘 젤 시트라는 것은 일단 상처가 이제 다 잘 아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 2주부터 사용하고 이게 계속 붙이고 있으면은 이제 그 피부 트러블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2시간 부착하고 조금 쉬었다가 붙이고 쉬었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부착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수술 후에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붙이는데 이것을 붙이면 그 흉터 부분이 약간 촉촉해집니다. 촉촉해지고 온도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흉터 결국은 아까 성숙기 동안에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숙기 동안에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붙이기가 좀 어려운 이제 부위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젤인데 그 역할은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 부위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것인데 물론 상처가 완전히 다 나은 다음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압박요법도 이제 있는데 그 이분은 이제 여기 이제 그 귀걸이에 있는 부위에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조금씩 아까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커지진 않거든요. 처음에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작을 때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자석. 자석을 이제 앞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하면 더 이상 크지 않게 이렇게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흉터.
지난 2월 병원을 찾은 20대 환자. 4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내리막길 논두렁에서 이렇게 낙차를 하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고 얼굴 전체적으로 이마 빼고는 거의 다 다쳤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치아까지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이 제일 어려운데 아무래도 가장 보이는 부분이 사람을 봤을 때 얼굴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사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긴 흔적은 신체 곳곳에 남아 오랫동안 그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데 당시 환자는 어떤 상태였을까? 이 환자가 나한테 처음 찾아왔을 때는 사고를 당하고 약 한 4년 정도 지난 상태로 왔는데 흉터가 상당히 여러 부위에 양쪽 뺨에, 코 밑에, 턱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흉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넓고요. 환자가 그 성형수술로 흉터를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한 번 수술로서는 어렵겠지만 여러 번 나누어서 조금씩 줄여가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1차 수술을 지금 마무리한 상태죠. 또 봅시다. 흉터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넓은 경우에는 두세 번에 걸쳐 흉터 성형술을 진행하며 수술 후 경과를 살핀다. 1차 수술은 양쪽 뺨에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코 밑에 윗입술에 크기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보기 싫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까지는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뺨은 이제 1차 수술로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윗입술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1년째 됐을 때는 양쪽 뺨을 이제 더 줄일 예정입니다. 좋아지고 있다.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희망을 품고 있어요. 흉터 성형수술을 하고 집에 관리라는 것은 흉터 연고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흉터 시트를 이렇게 덮는 것인데요. 또 햇빛을 가능하면 좀 차단하고 그런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첫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이 상처가 성숙하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 뒤에는 6개월까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철저하게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환자한테 당부를 합니다. 얼굴이나 목 부위의 흉터는 작은 상처에도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흉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완전히 고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마스크도 좀 편하게 벗고 다니고 싶습니다. 네, 사고 이후 생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도 받으시고 또 성형수술까지도 하시는 환자 사례 만나봤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 수술적 치료로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별로 어떤 수술적 치료가 적용 가능한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흉터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이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코 밑에 이렇게 뺨까지 또 이제 입술 밑으로 이렇게 이제 쭉 흉터가 생겼는데요. 흉터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흉터를 제거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흉터 부분을 일단은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피부를 우리가 잘 이제 그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한 번만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부는 살짝 이제 이 부분하고는 살짝 다른데 네. 여기에 있는 피부 결손을 이쪽에 있는 피부를 이쪽으로 조직을 가져온 겁니다. 또 여기 있는 뺨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라내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분이 아마 3번 정도 수술을 한 것 같은데 3번 정도 점차
한꺼번에 이제 수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특히 왜냐하면은 이게 코, 그다음에 입 주위에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면 이렇게 상당한 게 이제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분은 윗눈꺼풀을 지금 눈을 감아라고 했는데 지금 흰 동자가 이만큼 많이 보여요. 눈을 못 감고 있죠. 그리고 또 흉터도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면 어디를 제일 많이 먼저 봅니까? 그렇죠. 눈을 가장 많이 보죠. 눈, 코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못 감고 여기에 흉터까지 이렇게 있다면 이분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고통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성형외과 의사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게 결손된 부분을 새로 없어진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을 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없어진 부분을 만들어주는 재건, 그 다음에 또 흉터도 없애는 성형,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이제 조직 결손이 있다는 것은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 없어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을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귀 뒤에 있는 조직을 눈꺼풀 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눈도 이제 이렇게 감을 수 있게 됐죠. 다음 이제 이렇게 얼굴에 이제 이렇게 화상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정말 환자가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 흉터라는 게 화상으로 인해서 이제 흉터가 생기면 이렇게 번질번질하게 된다든지, 뭐 아까 쪼글쪼글하다는 표현도 좋고요. 번질번질하게 되는데 쑥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을 일단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위부터 이제 먼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부위를 이제 이렇게 다 잘라내고 다른 피부를 이제 이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은 우리가 얇게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상당히 이식된 피부가 검게 된다든지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두꺼운 피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피부를 붙인다는 것은 조금 더 힘듭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두꺼운 피부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이 피부는 이제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 뭐 쪼글쪼글 그런 화상이 아니라 이게 자기 이제 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렇게 붉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상처가 이제 우리가 그 치유 과정에서 성숙 과정을 계속 지나면은 이것은 이제 상당히 주변 피부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가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또 수술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위의 피부를 이식하게 될까요? 얼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얼굴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피부 색조라는 것은 그 부위에서 어느 부위에서 가까운 피부일수록 제일 비슷합니다. 근데 손, 발은 다른데요. 손은 어디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발입니다. 발에서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손에서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거래가 예, 우리가 거래라는 것이 피부를 내주는 부위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피부를 받는 부위에서는 엄청 효과가 높아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네. 성형 재건 수술에서 거래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에 문제가 있으면 손에서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손에 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에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네. 다음 이분도 이제 지금 화상 흉터인데요. 여기 보면 윗 입술에도 이제 이렇게 그 화상 흉터가 있고, 그다음에 코가 지금 콧망울이 위로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게 그 사람들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본인도 물론 이렇게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에 얼굴에 어떤 부위가 있을 때에 그 흉터를 제거할 때 유니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유니트를 통째로 이제 그걸 바꿔야 가장 이제 그게 눈에 덜 띄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차 우리 어디에 약간 들어갔을 때 이 그 부분을 완전히 새로 거기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얼굴에는 다 이렇게 유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트에 속해 있는 흉터를 다 제거하고 통째로 이제 거기에 이제 피부 이식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콧망울을 밑으로 내리면서 우리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귀에서 가져왔습니다. 귀 쪽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여기는 쇄골 아랫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고 또 쇄골 아랫부분은 우리가 흉터를 살짝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목에 삽관 이제 흉터인데 이분이 목에 이제 이렇게 삽관할 정도로 뭐 아주 위급한 경우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갑상선 수술할 때도 요즘은 뭐 흉터를 여기 남기지 않고 이제 수술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목에 삽관한 경우에는 상당히 깊이 이제 그 기관지에 도달할 정도로 이제 깊이 이렇게 이제 그 절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낫는 과정에서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착. 그래서 침을 삼키면 이 부위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흉터가 이제 이렇게 쑥 들어가면 흉터가 더 보기 싫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절대 목을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덮고 지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착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피부에 여러 층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안쪽에서 원래 자리로 이제 다 잘 배치해서 정상적인 그런 조직의 그런 해부학적 구조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흉터 성형 이제 이렇게 그 흉터도 잘라내고 그렇게 수술하면 그런 유착은 다 풀어졌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어떤 개선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흉터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외상이나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실이 되면 근육 혹은 힘줄이 당기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두면 관절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관절을 충분히 펴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목에 이제 구축 흉터인데요. 목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흉터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당기고 이렇게 목을 쭉 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흉터를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이런 뭐 쉽게 말하면 스프링 같은 것을 넣어준다고 보는데 이것이 약간 이렇게 G 모양이죠. Z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G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형 수술은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된 선을 여러 개로 이제 분절시켜주고 또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그 스프링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길이를 연장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연장되니까 그만큼 운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이 피부 결인데요. 우리가 아까 그 피부는 항상 이제 당기는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방향이라는 것은 주름 방향하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에 보면 목에 주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름 방향, 힘의 방향하고 이게 같이 있으면은 눈에 덜 띄고 수술 결과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방향이 이제 새로 생겼죠. 그전에는 쭉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목의 주름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런 선들이 이제 그 목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지금 목을 쭉쭉
폈는데도 이렇게 당기지 않고 흉터도 이렇게 분절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또 목 주름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우리가 성형수술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이제 여기 피부 결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입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융기되는 흉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낫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구축, 이 발목을 충분히 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흉터를 이제 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피부 이식을 하게 되는데 피부 이식을 충분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발목을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다 될 만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생착시키는데 이제 힘은 들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발을 완전히 다이고 쭉 펴고 이제 할 수 있죠. 이 환자도 이렇게 약간 얼룩얼룩하게 보이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제 더 좋아집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구축 흉터 두 가지 사례는 거의 성인의 경우를 예로 든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라면 국물을 쏟거나 뭐 국물을 쏟아 생긴 구축 흉터는 그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될까요? 성장이 멈춘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그 질문이고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가 아니면 보호자가 이게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상으로 일단 다 나았다 하더라도 쭉 관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제 손이 계속 크지 않습니까? 네. 자라는데 우리가 한번 화상을 입었던 자리에 있는 피부는 정상 피부만큼 못 따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피부가 모자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뭐 모편 정도 같으면 그럼 바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계속 애들이 크면서 관찰을 하고 일정 시점에 이것이 움직이는데 장애를 준다 하고 판단되면 바로 수술을 해줍니다. 네. 흉터 성형 수술을 해도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암 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도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아까 그 켈로이드인 경우, 아까 그 환자 앞에서 보여줬던 환자인데요. 켈로이드를 일단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 재발률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조건 없이 만약에 켈로이드를 그냥 잘랐다. 그러면은 이 켈로이드가 다시 자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물론 괜찮을 수도 가끔은 있지만, 그러나 뭐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이제 저는 하는데요. 수술 후 24시간 내에 이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그 방사선 양인데요, 조사량인데 이 방사선 조사량 이 정도는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한 그 조사량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방사선 조사 치료로 인한 합병증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조사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흉부에 있는 켈로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도 지금 흉부에 이렇게 이제 켈로이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 잘라내고 흉부에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분이 지금 재발이 좀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치료됐거든요. 켈로이드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 양은 암 치료보다 극히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흉부 켈로이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방사선 치료 받아도 무관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환자를 그 치료 방사선과 교수님한테 보내서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게 합니다. 네. 상의하게 하고 또 이것은 전체적인 또 조사량도 그렇게 그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 부위도 이제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큰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이제 상의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흉터 관리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흉터 치료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가요 자기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애가 잠을 자다가 침대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눈썹하고 이마 주위가 좀 찢어졌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상처면 좀 두었다가 나중에 커서 흉터 제거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이런 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소아 흉터는 아이가 커가면서 같이 그 흉터가 커지니까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뭐 의견은 어떠신지? 예.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애들이 쾅 부딪히면 이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 이게 쾅 부딪히니까 이제 이게 찢어지는데 벌어지면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끓긴다든지 이것은 그냥 치료하면 되는데 상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벌어져서 안에 뭔가 속살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봉합을 해야 1차적으로 흉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터가 이제 좀 생겨서 좀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입을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놀리면 예, 그러면 또 상처 입잖아. 네. 그러면은 어릴 때라도 흉터 성형 수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커진다는 거는 어린애가 결국은 이제 성장하면서 그 비율만큼 커지는 거지 그거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넓고 아이가 좀 그걸로 인해서 흉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그래도 치료도 가능하죠? 네네, 아이한테 달렸습니다. 아, 이 의견이 좀. 예, 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사연은 심장병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적에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좀 수술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가슴 사이부터 배꼽까지 세로로 약간 볼록하게 수술 자국이 올라와 있고요. 게다가 조금 붉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레이저 치료가 좋은 건지 흉터 제거술이 좋은 건지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선생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흉터 제거 수술을 먼저 권합니다. 레이저 치료는 이렇게 붉게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덜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는 먼저 흉터 성형 수술을 하면 상당히 좋아지고요. 굉장히 넓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자국이 네, 수술 자국이 튀어나온 것만 아니라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켈로이드인 경우에는 그걸 다 잘라내고 충분히 박리를 해서 모아준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이제 흉터가 다시 튀어오르는 재발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웬만한 사람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교수님하고 이제 또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 흉터라는 것이 그 안에 콜라겐이 많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앞가슴에는 상당히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에 켈로이드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방사선을 치료하면 콜라겐을 만드는 그 세포를 일단 캄다운 시키는 거죠. 예. 그렇군요. 방사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사선 조사량이 약한 용량으로, 적은 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인한 합병증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2달 전 쌍둥이 엄마가 된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했대요.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 제왕절개한 수술 부위가 너무 가렵고요. 때로는 따갑게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지금 육아도 힘든데. 네, 맞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이고 정말 일상이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동반하는 제왕절개 흉터도 완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 가려운 건지 따가운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증상은 이게 켈로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켈로이드가 이렇게 막 커지는 그때 증상이 바로 가려움과 통증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가려움과 통증을
예, 진정이 됩니다. 대략 한 달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네. 그게 튀어오르는 게 이제 진정이 되고 또 좀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리를 하시면 돼요. 네네. 주사 맞으면 금방 좋아져요. 어. 네, 금방 좋아지니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제왕절개하는 산부인부들이 흉터에 좀 주의해야 될 점,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흉터 부위에 걸리는 힘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뒤로 만약에 많이 젖히면 힘이 들어가죠. 여기 봉합 부위에 이제 힘이 가지 않겠어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그 흉터의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더라도 좀 힘을 안 주는 방향으로. 네네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 내 몸에 새겨진 상처의 기억,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오늘 강의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것이라도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상처가 잘 나오면 흉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처치를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세 번째는 3주 이상 걸려서 나은 상처는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았는데 편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흉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주 이상 걸려서 나은 흉터는 꼭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수술하고 나서 어떤 수술이든지 특히 성형 수술 또 흉터 성형 수술하고 나서 첫 3개월 동안 흉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터는 성형수술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감쪽같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눈에 훨씬 덜 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또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체적 그리고 마음속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레저를 즐기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 안 쓰던 근육 쓰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큰 상처 남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흉터가 생기더라도요. 네.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마음의 흉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성형외과의 손대구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